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람 행동을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 모델이라는 주제로 집중 연구를 하게 된 K19조입니다. 먼저 저는 창원과학고 고등학교 조민수 학생입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 발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O 플러스가 되면서 고전류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TiO 플러스가 TiO2가 되면서 전압이 전류가 급감합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를 인식, 분류하거나 객체를 탐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분석하고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행동을 인식하는 모델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기존에 이루어졌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슬로우패스트 STGCN 코드를 이해한 후 슬로우패스트와 슬로우패스트 네트워크와 STGCN을 구현하고 각 모델의 세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모델을 병합한 후 모델의 성능을 분석한 후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슬로우 패스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로우 패스트는 하나의 영상을 두 개의 슬로우 패스웨이, 패스트 패스웨이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슬로우 패스웨이는 영상을 낮은 빈도로 샘플링하면 사물이나 환경 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패스트 패스웨이는 영상을 높은 빈도로 샘플링하고 채널 수를 작게 유지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낮추면서 시간에 대한 해상도를 향상시킵니다. 저희가 파워 덴시티 값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GCN이랑 간단히 필터를 그래프에 통과시켜 그래프 내에서 중요한 노드와 엣지로부터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프의 네트워크 개념과 GCN의 연산 방식을 합침으로써 사람의 관절을 GCN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0NH4F 용도를 높여줄수록 추가적으로 다음으로 저희 집중 연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집중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합쳐서 사람 행동 분석에서 성능이 개선되는지 관찰을 한다는 주제로 집중 연구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슬로우 패스트 개념의 STGCN에서 나온 스켈레톤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STGCN의 슬로우 앤 패스트 모듈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모델을 추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간격으로 빠르게 인식하는 패스트 패스웨이와 더 긴 시간 간격으로 천천히 인식하는 슬로우 패스웨이를 STGCN에 연동함으로써 더 높은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슬로우 패스트는 두 개의 패스웨이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을 사용하고 두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학습하여 그 인식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STGCN은 사람의 스켈레톤, 관절을 인식하므로 슬로우 패스트의 개념을 도입하면 모델의 성능이 더욱 우수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리모트 SSH를 이용하여 연구실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슬로우 패스트와 STGCN 모델을 GitHub에서 가져왔고 모델 학습에 필요한 환경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콘다나 핍을 이용해서 토치, TQDM, 파이썬 등의 모델 학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던 도중에 PIP의 버전 문제로 설치가 잘 되지 않아서 파이썬 -m을 통해서 베이스가 아니라 가상 환경의 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모델 합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델을 잘 파악하고 각 모델이 작동하도록 주소 지정이나 세팅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저희 연구에서는 스켈레톤으로 전처리가 된 데이터셋을 이용하기 위해서 STGCN 모델에서 GCN을 시행할 때 슬로우 패스트 모델의 개념을 도입해서 패스웨이를 슬로우와 패스트 두 개로 나누어 각각 다른 정보를 얻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클래스를 코드로 작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연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STGCN 모델의 두 개의 패스웨이를, 그러니까 슬로우 패스트 모델의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슬로우 패스트 모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개의 패스웨이를 나누는데, 각각 패스웨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트 패스웨이와는 그 차이점을 슬로우 패스웨이에서 봐야 하는데, 슬로우 패스웨이에서 패스트 패스웨이의 베타배 만큼 채널 수를 사용하고 알파배만큼의 간격으로 영상을 샘플링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채널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 정보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넓은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렇게 사물이나 환경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슬로우 패스웨이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또 빠르게 변하는 모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식을 하는 것은 패스트 패스웨이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얻어진 두 정보를 병합해가지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 행동 클래스를 분류하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여기 코드가 나와 있는데 잠깐 그러니까 전체 코드는 아니고 이거 주요 코드를 가져왔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 패스웨이와 슬로우 패스웨이가 유사하긴 하지만, 먼저 이 부분에서 채널수의 베타배를 처리해 줌으로써 두 모델의 차이점을 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드 부분에서는 그 샘플링을 하는데 슬로우 패스웨이에서 더 넓은 간격으로 샘플링을 한 후에 각각 다른 패스웨이에 통과시켜서 처리를 한 모습을 코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모델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설계한 모델과 기존에 수정하지 않은 논문에 있던 STGCM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을 시켜보았는데요. 일단 학습 설정 사항은 키네틱스 그 400 데이터셋이 있고, 이것은 그 스켈레톤 데이터셋인데 사람의 행동이 총 400개의 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6으로 맞춰주었고, 총 50번의 그 학습을 진행한 후에 이제 5번의 학습 과정마다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각각 GPU 1개씩을 할당하여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집중 연구 결과입니다. 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두 모델의 손실과 정확도는 다음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는 5회마다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네, 저희가 설계하고 학습시킨 슬로우 패스트 GCM 모델은 기존의 STGCM보다는 좋지 못했지만 유효한 성능을 기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슬로우 패스트 모델에서 슬로우 패스웨이는 영상에서 사물이나 환경의 정보를 얻는데 STGCM에서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셋은 스켈레톤 정보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슬로우 패스웨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학습 시간 단축을 위하여 새로운 모델에서 레이어와 채널 수를 소호시켰는데요. 이것을 원래대로 설정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다음은 추후 연구 계획입니다. 네, 모델에서 슬로우 패스웨이와 패스트 패스웨이의 결합 부분을 STGCN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여 보다 완벽하게 슬로우 패스트의 모델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델에 대한 테스트를 행동 카테고리, 데이터셋 클래스별로 진행하여서 어떠한 행동 인식에 대해 약점이나 또 아니면 강점을 가진지 분석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키네틱스 외에도 NTU, RGB 플러스 B 데이터셋 등 이 외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모델을 학습시켜 성능을 확인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별 탐구 내용입니다. 저는 부산과학고등학교 박소희입니다. 네, STGCN에 관련된 논문을 탐구하여서 행동 분석에 사용되는 알고리즘과 신경망에 대해 자세히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브를 통해 STGCN 모델을 학습시켜 볼 수 있었으며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모델이 작동하는지 탐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시된 코드에서 정의된 함수를 해석하면서 어떤 부분이 엣지 역할을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며 VS 코드를 통해 파일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 이창민입니다. 저는 일단 그 연구를 위해서 서브에서 코드를 가져온 후에 그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공부를 해보았고요. 이 과정에서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그 슬로우 패스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레즈넷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해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TDCM 모델을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 여기서 순전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패스웨이 두 개를 가지는 이런 슬로우 패스트의 장점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보았고,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는 창원과학고등학교 조민수입니다. 저는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사용법을 익히고 연구에 사용 시 입력한 코드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모델이 어떻게 이용되고 모델을 구현하는 주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GitHub의 슬로우 베스트 모델의 각 코드상에서 그 코드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팀원들과의 적절한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창원과학고 이승현입니다. 저는 슬로우 패스트 모델의 논문 분석 자료를 찾아보며 원리와 저자의 아이디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각 모델의 이해를 위해서 코드와 주석을 읽고 어떤 부분이 모델 구현을 담당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VS 코드를 통해서 서버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모델을 작동하고 두 개의 모델을 합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실행되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 개인별 소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희 학생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단 흥미롭게 느꼈던 주제에 대해서 직접 선택하고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더욱더 열심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직접 행동 분석에 대해 STGCM 코드를 분석하고 또 환경을 만들어서 모델 학습시키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인공신경망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조교님과 팀원들이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해서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현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딥러닝이 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미 만들어진 모델에서 데이터 삽입 후에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는 과제 연구를 했고 용어나 간단한 원리는 알고 있었으나 이런 딥러닝의 과정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가깝게 생각할 수 있었고 이해를 해봤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어려웠지만 막막한 것을 알 수 있어 기뻤고 앞으로는 또 딥러닝을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교님과 교수님, 친구들의 많은 도움 덕분에 보람찬 활동이었고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찬빈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번 연구 과정을 통해서 그 딥러닝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딥러닝을 위해서 연구실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고 또 환경을 설정하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익힌 게 앞으로 저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저희가 논문들에서 주어진 그 코드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고 또 거기서 모델의 동작을 위해서 그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잘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좀 전문적인 수준의 딥러닝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것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딥러닝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민수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팀원 친구들과 같이 토의하고 질문을 보며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생각하던 딥러닝과는 많이 달랐고 연구에 사용되었던 코드들이 익숙하지 않는데 조교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는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깊게 딥러닝에 대해 연구해보는 과정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K19팀의 조교님 네.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비대면으로 같이 연구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또 컴퓨터 비전이나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특히 2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다 파악하기에는 많이 어려웠을 거고 또 처음에 상상했던 거랑 많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니 다행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